안녕하세요. 발특입니다. 네, 2년 동안 특허 발명을 가지고 수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특허법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법을 사용하고 있는 또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두 번째, 발명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능력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 다음, 특허와 관련된 많은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청, 발명진흥회, 특허와 관련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또는 취업뿐만 아니라 특허를 가지고 발명,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저작권 등은 현대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 강의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특허법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지난 24일까지 저희가 고등부 수업을 마치고 졸업을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생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특허법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마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강의 시간은 한 차트별로 총 1장에서 11장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특허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허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법률의 적용보다는 민법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의 특화된 부분, 특화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저의 저의 유튜버 제목처럼 특허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발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시고요. 발명 파트나 그다음 제가 하고 있는 방과후 로봇과학 수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별도로 따로 파트별로 올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특허법만을 다루는 시간이고요. 특허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11장의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파트가 총 11개의 파트로 나누어지도록 되어져 있고요. 총칙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파트인 보칙까지 우리가 총 11개의 파트로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1장에서 12장까지 한번 훑어보고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특허법에서 가장 처음 들어가는 이 총칙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특허에 대한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 중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장은 특허의 요건 및 출원. 우리가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출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주장은 특허는 크게 출원주의와 발명주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출원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출원이라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서류를 제출한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 그러면 출원주의와 다른 것은 무엇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발명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발명주의는 미국에서 처음 발명주의를 선택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디슨과 같은 사람들은 발명가 또는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가 가장 발명주의에서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도 발명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사람이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명의 시간 또는 증명의 시간들이 꽤 많은 다툼을 이루어지는 소모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단점이 굉장히 많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발명을 근간으로 한다라는 것은 특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3장은 심사입니다. 심사는 누가 하는 심사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당연히 심사관이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특허청에서 6급 이상부터 심사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사관들은 모두 다 특허청 소속입니다. 이공계열의 심사관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져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허청, 세종시에 있는 특허청을 중심으로 해서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심사를 가지고 무엇을 심사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봅니다. 두 번째, 만약 이 특허를 누가 발명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규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과연 기술로서 타당한가요? 라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을 진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심사하는 것을 심사 또는 심사관들이 1차적으로 심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심사 안에서는 방식 심사와 절차 심사 부분들이 이미 심사되어지지만 이것은 세부적으로 수업을 나갈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가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사가 통과되었을 때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겁니다. 특허를 등록하게 될 때 이와 같이 항상 수반하는 것이 특허료 또는 그 중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만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허 등록이 가능한 경우 나는 이제 특허가 효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특허의 효력은 출원 후 20년까지 유효합니다. 물론 이 특허권의 특징을 본다면 이 특허권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민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채권이나 질권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허를 등록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재산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산,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특허를 등록하는 등록증에서만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특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시의 권리를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특허의 기간은 출원 시점부터 만약 오늘이 2023년 2월 27일에 특허를 등록했다면 이 특허에 등록이 되었다면 이 특허의 기간은 2043년 2월 27일. 그러면 이 2043년 2월 27일까지 이 특허의 유효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특허를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20년까지 유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장은 특허권자의 보호입니다.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무형의 특허는 특허의 권리를 권리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특허의 보호는 특허의 등록자 또는
출원자일 수도 있겠죠. 특허의 등록자나 이 출원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특허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내 특허의 보호가 침해되었는가 또는 침해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6장에서는 심판으로 이어지고요. 내 특허의 침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보호함에 있어서 그 특허의 침해죄는 형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 나중에 혹시 저작권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 저작권의 침해와 특허의 침해는 침해의 정도가 조금 다르고 저작권은 항상 등록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침해의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록 특허의 경우에는 각자 특허별로 실시를 하기 위한, 즉 특허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때 그 제작물, 산출물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충돌되지 않나요? 아니면 의도적이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그것에 대한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나요?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특허의 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3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3심 제도는 일반적으로 특허의 침해의 경우에는 1심은 심판원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심판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판원은 3명의 합의체로 이루어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1차 1심이 되는 겁니다. 이 1심은 물론 특허의 기술적인 부분, 거의 대부분 진보성 또는 청구항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원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 이 심판을 하고 있는 이 판사의 영역이 물론 법률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법률에 대한 부분보다도 특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투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심사를 보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참고인을 두고 심사를 하기에도 역시 재판을 다루는 이 판사분들의 그 판단이 또는 오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려운 문제들이 야기되었죠. 그래서 심판원에서 1심을 다루게 됩니다. 2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법원에서 심판합니다. 고등법원까지는 실제적으로 2심이 되고요. 2심에서 만약 불복할 경우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상고했을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루는 거고요.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법률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침해 유무가 법률상으로 침해인 것을 다투는 것이고, 다투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원처럼 실질적으로 그 전문적인 침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심판원에서 심판을 했을 때 재심, 즉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1심과 2심에 대한 불복을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재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재심을 할 때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정확하게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 대한 재심은 그다음 재심에 대한 그 소송의 단계가 굉장히 다양한 판례들로 나와져 있습니다.
법률의 실질적인 판단의 예를 판례라고 표현하고요. 이 판례는 실질적으로 특허법이 이루어진 1946년 이후부터 특허 1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특허의 침해 또는 불복, 거절 결정, 무효 심판 등과 같은 특허의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판례들이 우리나라들은 매우 잘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국제 출원을 할 경우입니다. 지금 특허 출원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출원이냐, 국제 출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외국에서도 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 출원을 하여야 됩니다. 가까운 일본, 미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수뿐만 아니라 개량되고 고도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라들은 특허 등록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특허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특허 등록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특허의 침해나 또는 소송과 같은 일에 휘말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외국의 특허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해야 될 특허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출원하는 것을 국제 출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국제 출원은 법률에 근간합니다. 하지만 조약과 같은 경우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파리 조약 또는 WIPO에 관련 등록되어져 있는 세계 지식재산기구에서 실제적으로 특허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조약들, 협약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총 이렇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특허의 총칙에서부터 보칙까지 앞으로 총 11주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특허법을 정리하고 물론 이 정리한 내용들은 특허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특허 공부, 법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명칭 발트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특허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특허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던 공부를 하시던 특허법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의 시작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이 공부를 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는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해서 어떤 결말을 맺어야 될지, 또 모두 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1장부터 11장까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특허법을 다음 시간부터 1장 총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